황금항아리 금동윤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영어 이력서 파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경력 파트 작성하는 법, 그리고 이제 꿀팁을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턴 경험이 좀 있는 신입 지원자 기준으로 좀 써보도록 할 거고요. 이게 지원자마다 상황이 많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아예 인턴 경험이 없는 재학생도 있고, 각종 관련 자격증은 있는데 전공이 다른 지원자도 있고, 업무 경험은 있는데 지원하는 포지션하고 관계가 부족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지원하는 포지션이 필요로 하는 스킬을 먼저 분석하고 그 스킬을 본인이 어떻게 잘 표현할 것인가, 이걸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몇 가지 포지션들에 대한 하드, 소프트 스킬이 어떤 게 있는지 좀 보고 그에 맞는 액션 버브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카테고리명은 일반적으로 이제 Professional Experience 혹은 Work Experience 혹은 그냥 Relevant Experience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다만 이제 Professional이라고 쓰면은 여러분의 과거 경력이 지금 지원하는 포지션에 상당히 가깝거나 1년 이상 해당 직무를 다뤄봤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Professional이라고 쓰고 연관성이 없는 경력을 작성해 놓으면 오히려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턴을 2, 3회 하시고 졸업을 앞두신 이제 지원자들은 인턴, 봉사, 관련 행사 등을 한데 아울러서 relevant experience라는 표현을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체적인 위치는 education 파트 밑이나 경력직 지원자의 경우 서머리 바로 아래 작성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회사명을 왼쪽에 두꺼운 글씨체로, 그리고 그 회사가 위치해 있는 도시와 국가를 오른쪽 끝에 맞춰서 씁니다. 그 밑에 포지션하고 부서명을 작성해 주시고요. 그럴 때 이탈릭체를 사용해서 강조해 주시는 게 일반적이고, 오른쪽에 기간을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 아래로 여러분이 가시고자 하는 포지션이 어떤 스킬들을 요하는지 보시고 세부 내용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부 내용 작성하실 때는 보통 구조는 액션 버브를 넣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리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누구와 했는지 작성하면 좋아요. 세부 내용의 개수는 경험 하나마다 4개에서 5개가 적당하고, 내용은 가능하면 한 줄 혹은 2줄이 넘어가지 않게 작성하세요. 그래서 한번 같이 작성하는 순서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 금융, 재무, 일반 회사에서 가장 많은 포지션이 이제 비즈니스 애널리스트거든요. 이 업무는 이제 리서치를 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뭔가를 개선시키거나 앞으로의 전망을 예상하는 이런 업무를 하는 포지션이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하드 스킬이 주로 이제 분석하고 기획. 한국에서는 이제 영어 능력도 필요하죠. 추가로 옆에 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한 소프트 스킬이 필요해요. 이 여러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이 업무를 하긴 했는데 그게 명칭이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전 인터뷰를 하다 보면 엑셀로 뭘 만들고 어떻게 했다고 하는데 그게 예를 들면 이제 Financial Analysis의 파트라든지 아니면 Weekly Pipeline Report라든지 마켓에서 통용되는 명칭을 몰라서 이걸 설명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지고 말을 길게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져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Analysis, 분석 기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Financial Analysis, 즉 이제 시장 데이터나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해서 영업활동에 필요한 수치화된 정보를 만들어내는 일이고, 리스크 애널리시스는 어떤 위험 상황에 대비한 대비책을 준비하는 분석이고요. SWOT 애널리시스는 회사나 대상의 강점, 약점, 기회, 그리고 위협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비즈니스 전략을 세우는 업무를 이야기해요. 또 as is, to be analysis라고 해서 현재의 프로세스나 전략을 분석해서 비용을 절감한다든지 프로세스를 단순화시킨다든지, 즉 이제 내부 업무를 개선시키는 이런 분석도 있고요. 이렇게 하드, 소프트 스킬을 정리한 다음에 경력, 경험 파트에서 이런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으면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했던 업무를 위주로 적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추가로 내가 실제로 주도해서 했던 업무들이라든지 우리 팀이 주로 하는 업무들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팀 혹은 내가 다른 팀과 협업했던 내용들, 그리고 업무와 대내외 자료의 정확한 명칭, 그리고 그 업무들이 이루어지는 빈도수, 이 정도를 따로 정리를 해서 지원하는 포지션의 스킬들과 매칭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 후에 세부 내용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왼쪽에 보시는 이런 분석 스킬들을 표현할 때 쓰기 좋은 액션 버브가 뭐가 있냐면요. analyze, evaluate, investigate. 이렇게 이제 직접 동사를 쓰는 것도 좋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conduct, perform, complete. 이렇게 수행했다라는 표현으로 돌려 써도 좋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네 가지 예를 좀 드려봤는데요. 이 내용보다는 이제 작성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요. 일단 액션 버브를 사용하는 점, 그리고 비즈니스 관련된 구체적인 숫자와 표현을 적어주세요. Electric Vehicle 하면 전기자동차잖아요. Stock, Bond, FX 이런 거는 이제 주식, 채권, 환전 시장, 즉 여러분이 했던 조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구체적인 조사 주체를 넣어주는 게 좋아요. 특히 여러분이 지원하시는 회사의 상품이나 산업에 관련된 조사를 중심으로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또 그 뒤에 여러분이 한 조사나 분석이 무엇을 위한 작성인지, 예를 들면 매출을 늘리기 위한 분석이었다든지 아니면 상위 애널리스트에게 조언을 하기 위한 분석이었다든지 이런 내용을 적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로서 이제 추가로 필요한 하드 스킬들이 이제 영어로는 와이어프레이밍이라든지 아니면 플래닝이라 그래서 이 기획을 하는 능력이거든요. 이런 기획 기술들을 표현할 때는 이제 create, develop, build, design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어떤 분석이나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라는 내용을 작성해 주시고 이걸 실제로 수행했을 때는 perform, implement 이런 단어들로 표현해 주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예시를 들어봤는데요. 여러분이 어떤 이제 모델링을 했다든지 어떤 플랜을 개발을 했다든지 이런 내용과 그 플랜과 모델이 무엇을 위해서였는지 이런 내용을 좀 자세히 써주면 좋아요. 자, 그리고 소프트 스킬인데요. 이제 소프트 스킬은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포지션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순위를 정할 때 업무 연관성과 좀 관련 순위로 제가 안내를 좀 드려볼게요. 그 리서치 스킬 같은 경우에는 애널리스트의 기본 역량이죠. 이게 회사 대내외 자료를 다 다룰 줄 안다. 이런 이미지를 주는 게 좋고요. 동사는 이제 research 이렇게 쓰셔도 좋고 아니면 conduct 이렇게 돌려 쓰셔도 되고요. 어떤 조사를 좀 집중적으로 했으면 investigate 이런 표현도 굉장히 좋습니다. 두 번째 통용되는 소프트 스킬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인데 주로 업무를 진행할 때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써주면 좋아요. 직접 표현도 좋고 간접적으로 쓰시는 것도 좋은데 여기에 데일리, 위클리, 먼슬리 등 이제 빈도수를 써주고 또 어떤 채널을 통해서 예를 들면 전화, 화상, 대면 이런 내용들을 작성하면 플러스예요. 그리고 이제 대내외 그리고 이제 상하위 이런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경험을 표현해주면 좋고요. 예를 들면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었는지 타부서 사람들하고 했는지 윗사람한테 했는지 이렇게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추가로 해외 지역 담당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보여주면서 영어 스킬도 있다. 이런 내용을 추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이 소프트 스킬로 팀 플레이어, attention to detail, organization, creative thinking, time management, public speaking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소프트 스킬 같은 경우는 하드 스킬을 작성하면서 중간중간 phrase로 넣어서 이미지를 전달하거나 아니면 additional information에서 수상 경험이나 스포츠, 봉사활동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해 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이력서는요, 특히 이 외국계 영문 이력서는요, 가장 먼저 보는 게 여러분의 핏이 이 회사의 어떤 스타일과 포지션에 맞는가예요. 저희가 흔히 overqualified나 underqualified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이력서를 너무 과하고 아름답게 꾸며도 회사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고 여러분이 아무리 과거 경험이 다양하고 스펙이 좋아도 이력서를 잘못 쓰면 여러분 능력을 잘 표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행사나 데이트에 가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럴 때
헤어스타일, 안경, 넥타이, 컬러, 셔츠, 바지, 치마, 스타킹, 구두, 메이크업 이런 세세한 부분들까지 다 신경 써서 의상 선택을 하시잖아요. 이력서 작성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회사의 스타일과 포지션에 필요로 하는 이런 세부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의 이력서를 시간 들여서 세세하게 작성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 취업을 위해 선물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 보시면은 제가 이 액션 버블 리스트를 작성해 놨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이 오브젝트라고 해서 각 액션 버블마다 어떤 목적어를 사용하면 좋은지 만들어 놨어요. 필요하신 분들 요청 주시면 개별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취업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